앞에서 다들 QR코드 찍으셨잖아요. 그 QR코드가 이제 저희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작성한 책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신 분들 책 한 권씩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미디어 교육 수업 발표회 그리고 미디어 수업이다 보니까 인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대체해서 보여드린다는 점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축하 인사도 듣고 인사도 들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크게 두 기관이 저희와 협력해서 자서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한 기관은 새손가락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강릉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는 문화예술단체예요. 그래서 김준기 이사장님 모시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분은 여기 상영관 사용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신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교육팀 계신데 지금 잠깐 나가셔서 새손가락 협동조합의 김준기 이사장님 말씀 먼저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손가락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원이라는 친구랑 우연히 남시거르신 집에 지프로 된 용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2년이 되어서 지금 벌써 저희가 한 3년이 된 것 같나요? 네, 긴 시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동안 되게 많은 변화도 있었고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많은 성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인터뷰 같은 걸로 시작을 할 때는 엄청 긴장하셔서 계속 틀리시고 이러시다가 작년에 영화도 찍고 이번에는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들이 더 생겨서 책도 같이 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다 같이 좀 커나가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고, 누가 더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사진이 잘 나왔다 이런 거보다는 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약간 이렇게 책을 내면서 새손가락에서 항상 고민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이게 전통 문화긴 하지만 문화 자체만 이렇게 찍어놓는 것보다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여기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담아서 나아가면은 나중에 이 우물달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단순히 농악이다 아니면 마을의 행사다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더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회 중간중간에 다른 공연들도 있다 그러고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소감을 또 말씀해 주실지도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순서는 이제 노래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책 작성해주시는 것에 대한 낭독회도 있을 예정이고, 주민분들이 또 바쁜 시간 이렇게 짬내가지고 공연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연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약 1시간 안에 이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작은 수업을 같이 그럼 다르네요.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어서 그걸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 기록하실 때 이걸 왜 해? 이거 하면 뭐 할까 이랬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모르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나 아니면 강시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니 숨이 차네요.
이 기회가 책을 주시니까 더 꼼꼼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용물달기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할 때 용물달기라고 하는 풍습도 되게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서 한 분 한 분 가진 이야기들도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용물달기는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과 여기 누가 있는지는 이야기가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같이 이번에 자서전을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저의 날이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작가님들의 날이니까 본 행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낭독회에 앞서 아리랑 공연을 준비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한 남긴 아리랑을 한번 듣고 낭독회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기 작가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크면서 정순 이 아리랑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아리랑을 어머님하고 이렇게 많이 불렀던 그런 추억들이 많은데 우연찮게 이렇게 뭐 친구나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제 어디 가서 이 소리라는 거는 막걸리 한 잔 들어가야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막걸리를 한 잔 안 먹은 지금 이 소리가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어디 가서 소주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동료들하고 갔는데 아리랑을 불러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리랑을 하고 가는데 문 밖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소리를 하다 보니 그분들이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은 텔레비전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고 소주도 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도 이제 마시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대로 아리랑을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못 부르더라도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리랑을 후렴을 제가 먼저 앞에 후렴을 아리랑을 하고 부르고 아리랑을 이제 하고 나머지 뒤에 후렴 두 곡은 두 번을 부를 건데 그때 부르는 저기 아리랑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후렴을 한번 목소리 크게 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마스크 잠깐 벗고 하면 안 될까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왕님은 이쁜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물 한 동이를 여다가 놓고서 물 그림자를 보니 촌살림 사리가 정말 원통하구나. 강릉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검은 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동지서 딸 문풍지도 일일이 소리를 내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도 아라리 한마디 합시다. 다같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감사합니다. 네. 저도 책에서만 계속 봤던 이야기였는데 오늘 오키 작가님 음악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 행사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낭독회를 진행해 주실 분은 김남식 작가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식입니다. 부유하지도 썩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 큰어머니와 딸 넷 있는 한 집으로 양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두 집이 같이 살고 있는 두 가정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맡아주시고 조용한 성격의 어린이는 양가의 교육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며 지내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으니 함께 시험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험을 보았고 20살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월급, 세공제 후 8,000원 수입에 하숙비가 4,500원이라는 현실에 실망하여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촌으로 귀한 짧은 사회생활에서 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였는데 농촌으로 들어와 보니 마을에서는 제법 지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꽤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죠. 몇 년 후 잘 살아보셔야 하며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할 일도 많았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던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시멘트 등 자재만 떼어주면 무엇이든 다 해내었죠. 정말 참 많은 일들을 불평 없이 잘들 해내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서 각종 일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하면서 농사는 부업이 되었고 마을 일과 사회적 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2007년 강릉시와 문화원의 도움으로 용물달기 보존회가 창립이 되고 민속축제에 출연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용물달기가 복원되었습니다. 2008년 다시 민속축제에 출연했을 때 용물달기가 경연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여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연 행사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마을 대보름 행사와 단오제, 기타 소청 공연에만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2003년 전국 민속 경연대회 시연, 그리고 2004년, 2014년 강원도 민속 경연대회 초청 공연은 참 즐거웠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게 완성된 작품은 되지 못했으나 매년 행사를 하면서 자리 잡게 되었고 2018년 동계올림픽 때에는 꽤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우리 마을의 민속 행사가 부활하여 15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랑스럽긴 하나 더 이상 체계적인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행사이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용물달기 전승 발전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같은 등록 같은 체계적인 보장이 되어야 안정적 계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기존 세대가 노령화되고 이어 맡아줄 후계자를 찾지 못하여 걱정이 되나 어떻게 하든 이번 세대가 흩어지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오키 작가님이십니다. 인사를 또 드리게 됐네요. 저는 용물 달기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미연 역을 맡았던 김옥희입니다. 사람이 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저희 때는 거의 다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한 10살 정도서부터 아버님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는 가서 뭐해? 학교 가서 뭐 공부한다고 뭐 입에 밥이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일을 시키고 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 사나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고 나무도 지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 벼 떠는 거 와롱 기계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벼도 다 떨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이 하고 저희 어머니는 뭐 시집을 얼마나 일찍 주려고 그러는지 초등학교에서부터 삼 잡는 것도 가르쳤죠. 벼 짜는 것까지 다 배웠었어요. 저희들이 6학년 졸업하기 전에 하물며 두고 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결국은 다 가르치더니 16, 17 됐는데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일찍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넷을 낳고 살다 보니 우울증도 와서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고 아이들을 도망을 가려도 애들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러고 살다 보니 진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정말 살면서 영화라는 것을 보러 간 적도 없었어요. 영화관에 한 번도.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같은 형님들이 뭐를 한번 뭐 해보자고 이러면서 전화가 왔길래 못한다 했더니 아니 괜찮다고 와서 뭐 책만 몇 쭉 읽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용물 달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찍자고 해서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면서 하다 보니 정말 그 영화가 나왔어요. 마음이 내가 이런 영화까지 찍었으니 내가 진짜 이제는 내 삶의 보상을 다 받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은 정말 이제 내 자신 있고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사전을 또 쓰게 됐잖아요. 또 얼마나 출세를 많이 했어요. 영화 배우도 됐죠. 작곡가도 됐죠. 유튜브 남편도 소리도 냈죠. 그래서 꿈이 정말 많은 이렇게 몇 분 여러분들 모인 곳에서 제가 소리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소원도 부러졌죠. 저는 이제는 정말 뭐든지 자신 있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용물 달기도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석할 거고 우리 장부 농악팀의 농악도 이제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소리도 할 거고 앞으로 열심히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에다 넣지 마시고 문 밖에 나갈 끌고 가세요. 그래갖고 뭐 가서 표현도 하고 뭐 술집 가서 소리하니 소주도 생기잖아요. 소주도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뭐 영화를 찍을 때 감독님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우리 선생님 참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같이 지금 자사전 쓰면서 이렇게 작곡가님들도 진짜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재 작가님이십니다. 자, 다음 분들 준비하고 계시면 되고요. 반갑습니다. 이번 선배님들과 함께 자서전을 같이 하게 된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꽃잎들의 아름다움들, 하얀 안개꽃처럼 내려지는 눈송이들, 계절들이 바뀔 때마다 가끔은 나를 돌아다보는 생각들, 또한 나이기처럼 나이가 들어갈 때 돌아보는 생각들. 하지만 생소한 경험들을 가족처럼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좋은 추억이 되어주는 시간들입니다. 부족함들도 많았던 난늘 시간에서 생활하며 스트레스도 쌓여가고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서툴고 50대가 되어서야 조금씩 내리막 사람들의 생활이 어떨까. 어떤 취미들도 지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단순한 생활 리듬에 마음적으로 놀림을 찾아볼 겸 손인형극이라는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섬세한 조명들을 연습하며 손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연들을 해보면서 열정이라는 선물에 때론 관객들에서 박수 소리에도 뭉클한 분들도 있었기에 동기도 당당함도 나를 변화시켜주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여러 문화들에서 분리돼가는 전통 예술이라는 바람들도 궁금해서 농활불이라는 손짓들 소리들을 배우면서 나만의 꿈도 나만의 춤 사이로 나에게도 숨쉬며 살아있었다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소박한 발걸음도 함께 보면서 시간이 날 때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예쁜가 어떤 특색들이 있을까 마을마다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걸어보며 사진들을 찍어보기 시작하면서 들꽃들이 반겨주는 향기들 웃어주는 바람소리 마음을 씻어주는 물소리 초록들의 속삭임들 자연들의 소중함을 끌어오는 기간들이 있어야 다가온다는 것을 어느 날부터 짧은 글들로 하얀 종이에 조금씩 그림처럼 무지개 빛깔들로 채워지는 길 위에서 걸어보는 불길은 어느 날 하루의 수박할 고향길이었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좋은 분들과 짧은 시간들이지만 어색한 눈빛들도 이젠 정겹고 만남들이라 늘 헤어짐의 아쉬운 일이지만 예술과 문화의 공통점들도 각자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었던 수업 내용에서 소중한 보람을 얻어갑니다. 자유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연습도 함께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일들도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소리에 공감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군후 작가님이십니다. 최군우입니다. 저는 아주 일단 산골짜기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또 어려서부터
송아지 한 마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 증식을 했습니다. 그러자니 고생도 많았고 또 고생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그 농토를 준비를 한 땅이 한 40년 됐습니다만은 영동대학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건금마을 평촌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수리안전답도 생겼고 또 주택도 개량한 주택이 생겼고 이래서 생활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들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가서도 농사 일에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성산면 농촌 지도자 연합 회장으로 발탁이 돼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그로 인하여 금산 1위 2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2장을 맡고 보니까 뭐 할 일이 어려움만 닥쳤습니다. 그해 첫 해에 맡았는데 세 곳에 산불이 났어요. 참 몸둘 바도 모르고 난처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2년 후에 태풍 루사를 만나가지고 온 마을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또 그 지난 해를 넘기고 태풍 매미가 또 닥쳐와서 참 마을 주민과 아주 시리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 복구를 아주 열심히 잘 한 결과 강릉로 기술센터로부터 건강관리실을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잘 유치한 결과 또 건강장수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에서 전통문화예술의 하나인 용물달기 행사를 재현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을 주민이 모두가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한마당 놀이마당이 되고 그 일부의 사람까지도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강장수마을 심의평가가 있었는데 전국 최우수마을까지도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바로 용물달기는 그 어느보다도 그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첫 해에 G 프로 용을 만들었는데 한 5m 되는 보잘것없는 용을 만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보고 저게 뭐야 이랬는데 옆에 있는 학생이 도령용이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용물달기 보존회 등록도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다 오다 보니까 용이 변천이 돼가지고 아주 큰 용이 생겼습니다. 단호 공연을 갔는데 어떤 학생이 저게 뭐야? 라고 하니 옆에 있는 학생이 이런 곳에 와야 저런 용을 볼 수 있는 현상이네. 이랬을 적에는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도롱뇽이 용이 돼가지고 그런 모양새로 나갔을 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책임자로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용물달기 행사는 마을 주민은 물론 전통문화예술 행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과 한 해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이지만 모두가 모여 즐기는 행사, 마을민 모두가 단합된 행사이고 보면 보존 회장으로서 힘들고 어려움을 달래면서 영원히 존속시키고 싶은 마음은 한량이 없으나 용물달기 보존 회원은 세월이 흘러 7순 8순을 넘다 보니 고령이 되었고
지방문화재 등록도 모연하고 후계자 양성이 되지 않는 한 용물달기 보존에는 안개 속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던 중에 허정수 선생님과 유민아 선생님, 재훈아 선생님이 나타나 새로운 활력의 불씨를 붙이는 계기를 만들어 영상 자료와 보존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작하여 남기고 보존 개성한다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스토리와 내용이 있는 은근마을 용물달기 전통문화예술 행사는 언제까지나 영원하리라 봅니다. 또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문철 작가님이십니다. 조심히 나오세요. 저는 건근마을 용물달기 발대식부터 시작하여 수년 동안 용물달기 총무를 한 최문철입니다. 돌아보면 멀기도 한 것 같고 또 엊그제 같기도 한 저의 어린 시절에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란 용어도 불러보지 못하고 가난에 기죽어 살았습니다. 애달파 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새삼 서럽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주선남녀라는 말도 들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가정 환경 때문에 야간과 주간도 다녔습니다. 또 좀 성장하여서는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964년 군대에 입대하여 논산 제2훈련소에서 조교와 교관단도 하였고 육군 하사로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제대하고 시신부 기능직 시험에 응시하였고 저와 나이가 동갑이면서 생년월일이 똑같은 천생연분 저의 아내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의 애길 인생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친절 봉사원과 모범 공무원으로 청와대에 초대되어 김영삼 대통령과 영부인과 악수도 하였고 MBC 애길 인생 프로에 촬영도 하였습니다. 온 30년 퇴직을 하고 건장하던 제 둘째 아들이 큰 교통사고로 3년 동안 생사를 넘나들며 어미와 저도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째 아들이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사랑하던 아내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 숱한 사연 속에서도 저는 지금은 농사도 짓고 손자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매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여 인생은 정말 사계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용물달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용물달기 총무를 하면서 민속 경연대회와 충북 단양에서는 전국대회 시연도 하였고 정월 대보름 전야 주민 다수가 모여서 용을 들고 세 곳에 운물물을 훔쳐서 살금살금 그다음 풍악을 울리며 용아 용아 물달아를 외치며 용천수 운물에 붓고 집내가 홀기를 부르고 건강과 주민이 사배를 하며 엄숙한 용천제를 지나고 인경당 마당에서 마당놀이, 새쫓기,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놀이 중 용물을 달면은 풍년이 온다네. 여기가 어디냐 건근마을 용물을 달세 선창과 후렴을 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갈 때 웃음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정말로 정겹습니다. 인경당은
유형문화재 46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인명지 기록에 의하면 조선 중기 향년 김열 선생은 걸출한 정봉산을 우백호로 명당터에 집을 세우고 임경당렬하였고, 안에는 김열 선생의 판액과 율곡 이 선생의 호성설 판액도 걸려있고, 몇 분 선비님의 시문도 걸려있는 당대의 명당으로 숭고한 홍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또 임경당 뒤뜰 용천수 운물은 용물달기와 연관하여 KBS의 김수양 리포터의 주의 마님역에 나는 마당새 역으로, 또 MBC에서는 산신령으로 촬영도 하였고, 또 임경당 뒤뜰 용천수 운물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물 달기 후계 구도가 걱정이 됩니다. 적극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뜻 있는 이웃 주민과 학생 그리고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본 민속이 영원히 보존 계승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최인자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자입니다. 공부말. 예, 저는 어려서 그때 하루 6.25를 겪으면서 바로 이북하고 경계선 밑에서 살아가지고요. 매일 군인들하고 그 힘든 과정을 크면서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군인들 보호를 받아야 학교를 갔었어요. 왜냐하니까 요래봉 좁은 데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1.4후퇴 때 다시 들어가면서 보성명파리를까지 이제 찾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주 북한하고 머니까. 그동안에 크면서 우리는 오빠도 없고 뭐 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먹여야 돼요. 농촌에서는 그때 소가 큰 자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이제 나면은 팔아서 농사 짓고, 속초가 나서 팔면 꽃서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하고 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가지고 중학교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계속 우등생으로 나갔는데,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연애질이나 한다고 전혀 고등학교를 안 보내줘서 저는 일주일을 밥을 굶고 막 울면서 누워 있었어요. 하고 싶은 내 꿈이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니, 그러나 뭐 어른들은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맨날 산에 나물 하러 가고 김 메고 뭐 이런 도중에 그 마을에서 타가소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타가소에서 저는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 애들을 한 3, 4년 동안 타가소 운영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크는 도중에 빨리 시집을 가라고 뭐 난리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집 아들이 나이 20이 넘어갔는데 시집 안 간다. 그래서 22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둘이서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아주 너무나, 그러나 지금의 우리 집 전양반이 아파가지고 정말 근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 도중에 저는 2007년도에 용물닭이라는 거를 우리 회장님과 저 문철 작가님이랑 만나서 그
저기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가 분야 회장을 하는 바람에 같이 얼마나 수많은 고생도 했고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간 중에 저는 장구를 농업을 한다고 장구를 배웠어요. 그 후로부터 신이 났어요. 저는 장구에 어떻게 신이 그려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노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농업을 배우면서 그 해마다 행사를 하고 해바라기 해바라기 사업도 하고 또 찜질방 쪽에 그 사업도 하고 이러느라고 진짜 부녀회장들이 그때는 고생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겪고 이기고 나오면서 서로 손을 잡고 참 즐겁게 우리가 용물달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도중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거를 저기 삶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만 정말 저는 낙심했었어요. 내가 그 좋아하는 농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마음으로 남한테는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이 다리를 두 다리 다 수술하고 나니까 또 그놈의 콜레라가 찾아와가지고 그 콜레라는 놈이 또 우리 용물다리기를 코마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물다리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있는 도중에 2002년도 올 봄에 또 다시 우리 저기 작가님들이 모여서 허정숙 작가님이랑 모여가지고 용천제례도 우리 지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용천제례 지내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는 용물다리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전 마음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후계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물다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후계자를 좀 많이 양성시켜야 되는데 후계자들이 없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먹고 살라고 벌러 나가는 걸 강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용물다리 저게 하게끔 농업이라도 배워라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지금 내가 이래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게 앞에 선 분들이. 그래 다시 나는 생각하기를 이 용물달기가 살아나서 그 민속에도 등록이 되고 도에도 등록이 돼서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을 할 줄은 모르지만은 저게 이렇게 모두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진짜 저는 말도 할 줄은 모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허정숙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서전에 이렇게 용물달기 회원님들과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저한테도 좀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면은 바삐 살다 보니까 내가 여지껏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서전을 쓰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또 용물달기에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이분들이 용물달기를 몇십 년을 해오시면서 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고생스러웠던 거 그리고 행복했던 모습들을 다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강원농업 보존회에서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성산으로 이사 오면서 생산품을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치센터에 18년도부터 성산면 자치센터에 농학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농학 수업 하면서 용물달기가 지역에서 굉장히 규모도 있고 또 크게 자리 잡아 왔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게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의 젊은이들도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이게 유지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나한테 또 하나의 숙제구나. 내 인생의 용물 달기를 어찌어찌 해보라고 나한테 성산면에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지금 용물 달기가 조금씩 지금 발전 조금 더 한 발 한 발씩 좀 변하는 모습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후계자가 걱정이고 또 용물 달기가 이게 보존단체가 문화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제 그 간호제 한 부분인 그 신목 맞이할 때 저희 그 성산면에 살고 있는 아이들 6명이 같이 참여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걔네들을 조금씩 키워내면서 후계자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용물 달기가 강릉시에서 작게 크게 계속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용소섬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정말 힘들게 용물 달기를 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용물 달기와 같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라도 좀 노력을 해서 같이 좀 용물 달기를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용물 달기가 자리 잡을 때까지 건강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같이 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하거든요. 다행히 미나님을 만나서 저희한테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강릉시나 아니면은 전국으로도 좀 더 이런 용물 달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회까지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작가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그 준비하시면서 오늘 관객분들을 위해 또 하나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요, 작가님들이. 그래서 한번 준비한 공연 보고 저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불이 켜지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여서.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조금 공연팀이 준비하는 동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소감을 좀 공유해 주실 분들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손 들어주시면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소감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그쵸, 이런 시간. 그러면 혹여나 있으시면 끝날 때 이렇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있고요. 말씀드리는 중에 준비가 완료되신 것 같으니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시지 마시고 장비 놔두시고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그리고 세 손가락 협동조. 네, 죄송합니다. 네, 다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너무들 수고하셨다고 수료증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졸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료증을 나눠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수료증 김남식, 김옥희, 정은재, 최근우, 최문철, 최인자, 화정수. 위 사람은 새손가락 협동조합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공동 진행한 나와 농악 우리들의 자서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거는 최문철 작가님한테 한꺼번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것 한 송이씩 이제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의미로, 졸업의 의미로.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앞에 오늘 화요일 오후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인사, 그리고 관객분들은 오늘 이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면 단체 사진 한 번 찍고 하시면 어떠실까요? 저희 함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오신 김에 사진 한번 불을 켜야 된다. 제가 볼게요. 앵글 잡으세요. 앵글 잡으세요. 이렇게 들을 해. 완전히 가족적인 분위기죠. 아니요, 혹시 촬영해주면 은하님은 수업을 해주세요. 저도 같이 사진. 선생님도 저희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잘 찍혀 있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자, 지금 엄숙하게 찍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약간 섹시하게 찍겠습니다. 섹시. 아니, 그건 귀여움인데요. 알겠습니다. 귀여움으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됐을까? 아유, 귀여우세요. 자, 이제 자랑스러워라. 다 성공했잖아요. 그쵸? 2주 전에는 다들 막 떠시려 정정인데 오늘 엄청나신데요. 완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자랑스러워라. 해냈어. 해냈어로 찍겠습니다. 해냈어. 네, 수고하셨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들고 나와서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걱정했어. 가지고 오면서 선생님 등이 보여서 내가 그냥 갖다 다 자연스러워요.